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9월 11일이면 제가 멘탈이 전부다를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이번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10일에서 11일로 넘어가는 금요일 밤 10시 반에 라이브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나름 1주년이고 하니까 평소 라방과는 다르게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준비에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오늘은 전용 영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자면요. 유럽에서 내일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유럽 쪽에서 먼저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더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구인 희망 건수가 나왔는데 1090만 건으로 시장 추정치보다 거의 100만 건이 많았고요. 이거는 실직자 수인 840만 명보다도 200만 명 이상 많은 것입니다. 구직자보다 구인자 수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원인은 여지껏 실업급여가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 6일에 추가 실업수당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려 할 거고요. 덕분에 8월은 신규 고용 건수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9월은 신규 고용 건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도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더 올라가겠죠.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푸는 환경에서 유리하고 적게 푸는 환경에서 불리합니다. 유럽에서 테이퍼링을 하면 당연히 미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또 유럽 투자 자본도 미국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나스닥이 조금 과민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유럽도 아닌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발표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더 심하게 과민 반응을 보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 과민 반응조차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나스닥에서도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더 안 좋았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성장주 안에서도 중소형주들이 테이퍼링과 같은 이슈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거의 아무런 상관없이 대부분의 주식들이 시장의 흐름과 같이 움직였다고 보면 되겠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주식은 어떨 때 사는 거다? 막 오르는 날, 사람들이 다 투더문, 가즈아를 외치는 날 사는 걸까요? 아니죠. 사람들 입에서 조만간 폭락 옵니다, 조만간 나락 갑니다, 이런 말 나올 때 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앞에 말한 이유들은 다 핑계고, 최근 나스닥이 굉장히 급등을 해서 어제 최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딱히 더 좋을 이유도 없는 다우가 나스닥보다 좋았던 것도 그 증거 중 하나고요. 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말아 올리는 힘을 보여준 것도 그 증거 중 하나로 봅니다. 이러다 또 하루아침에 우울증에서 조증으로 바뀌는 게 시장이죠. 근데 시장을 좀 보시자면요. 우선 니오가 20억 달러의 오퍼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20억 달러의 오퍼링이라고 하면 대략 3% 정도의 주가 희석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테슬라도 작년에만 오퍼링을 2번이나 했죠. 성장주, 특히 아직은 흑자 규모가 미약한 성장주들은 언제든 오퍼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성장주에 투자를 할 때는 그냥 1년에 한두 번은 오퍼링을 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SEC로부터 랜딩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고소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이후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이 랜딩 서비스란 거는 개인이 자신의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서비스를 웬만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인베이스만 후발주자로 하려다가 괜히 SEC한테 찍혀서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쪽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 중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하락이 이 뉴스 때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비트코인 하락에 의한 하락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로빈후드는 물론이거니와 페이팔, 스퀘어 같은 핀테크 기업들도 모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순 시장에 의한 하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핀테크 기업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통적인 결제 기업인 마스터카드와 비자는 좋았습니다. 특히 마스터카드는 덴마크의 핀테크 기업인 아이아를 인수하기로 발표하고 오늘 주가가 좋았습니다. 인수 조건은 자세하게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아이아는
유럽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핀테크 기업이고요. 마스터카드는 작년에도 미국의 핀테크 기업인 피니시티를 인수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마스터카드는 물론이거니와 비자도 마찬가지로 핀테크나 암호화폐 이런 최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뒤처진다면 스퀘어와 페이팔한테 역전당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나름 꽤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 이 노력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다면 주가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오늘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 부족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를 공급받아야 하는 컴퓨팅 관련 회사들도 최근 반도체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하락은 이런 이유보다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있고 또 엔비디아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해서 그냥 자체적인 조정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230의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현재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지난 저항선이었던 $208 부근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하락한다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 중국 주식들의 주가가 여전히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얼마 전 규제의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그래도 대부분의 중국 주식들이 그 바닥에서는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오늘도 많은 중국 주식들이 하락을 했고요. 크레딧 스위스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에 대한 헤지펀드들의 노출이 2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현재 중국 주식을 분명하게 꺼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그 중에서 규제 관련된 리스크가 가장 적은 기업을 잘 골라야만 향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은 오늘 빅테크 중에서 가장 좋았죠. 지난 실적 발표에서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8월 20일에 바닥을 찍고 그 이후 현재 3주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아마존의 가격이 싸다고 느끼는 투자자가 많다는 얘기고요. 많은 분들이 실적 발표 후에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잘 느끼고 있지 못하셨겠지만 이미 현재 가격이요. 예전 실적 발표 전에 1년간 갇혀있던 박스권의 최상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가격까지 다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 박스권의 최상단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전히 강세를 띈다는 건 이제 확실하게 이전 박스권은 아마존에게는 저평가의 영역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은 오늘 애플 관련 루머 전문가 중 하나인 존 프로서가 이번 아이폰 13도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폰인 아이폰 14에 대한 루머를 내보내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선 존 프로서가 얘기하는 다음 세대 아이폰,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될 아이폰이 아니라 내년에 발표될 아이폰은 우선 많은 사람들이 염원했던 노치가 드디어 없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카툭티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프로서는 대놓고 이번 아이폰을 사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애플 주가가 떨어진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애플은 어제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요. 만약 이대로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저항선의 돌파 지점이자 장대 양봉의 중간 지점인 $150 정도에서는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 중력권을 돌파한 이후 오늘 시장 분위기 때문에 다시 중력권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결국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말아 올렸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 정도면 완전 선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난 중력권의 저항선 부근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에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764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유는 8월 중국 판매량이 엄청났기 때문이죠. 테슬라는 8월에 중국에서 12,885대 그리고 수출로 31,379대를 인도를 했고 총 44,264대를 인도했습니다. 이거는 역대 최고 기록이죠. 기존 최고 기록은 3월 달에 35,478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최고 기록을 20% 이상 초과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판매량이고 일론 머스크는 9월 달에 판매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모두가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3분기 인도량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루이터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할 때의 뉴스 기사를 보시면 제목부터 엄청나게 담백하죠. 기름기를 쫙 뺀 제목입니다. 지난달에 중국 내 판매량 급락했다는 속임수 기사를 썼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 몇 번이나 설명드렸지만 중국에서 각 분기의 첫 번째 달은 수출 물량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내수 물량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6월 대비 7월에 중국 내 판매량이 적었던 거죠. 심지어 루이터는 제목만 담백하게 지어놓은 게 아니라 굳이 사조까지 달아서 비아디는 지난달에 6만 대, 그리고 GM과 세이, 그러니까 상하이 자동차의 합작회사에서는 4만 3천 대를 팔았다는 사조까지 달아놨는데요. 세이라고 애써 돌려 말하긴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대부분이 초저가 차량인 홍광민입니다. 그리고 비아디의 경우는 판매량의 절반이 순수 전기차가 아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거 언론이 테슬라 깔 때 자주 쓰는 굉장히 오래된 속임수죠. 전기차 관련된 통계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섞는 겁니다. 거기다 비아디의 플래그십 모델인 한 EV의 경우 비슷한 옵션의 모델 3보다 20% 정도 저렴하고 모델 Y보다는 30% 이상 저렴한 중저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온갖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는 기사를 쓰지만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속죠. 근데 문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는다는 거예요. 각 분기의 첫 번째 달에 수출에 주력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싸익에서 만드는 전기차가 최하 500만 원짜리 초저가 차량이란 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량은 절반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란 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애시당초 BEV와 PHEV의 구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속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돈 벌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루이터, 블룸버그 이런 구닥다리 언론들이 대중들을 더 오래 속여달라고 응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상 오늘 시장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시장 좀 안 좋기는 했지만 큰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변덕을 좀 부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내일은 어떤 변덕을 부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